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전하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양 모던 미술, 초현실주의를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품, 유명한 작품 같은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제목이 뭐야? 이거는 누가 그렸어? 라는 거는 좀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은 언제 그려진 거야를 아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고흐가 언제적 사람이게? 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0년대 그쯤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 르네상스 시대에는 잘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잘 그린 그림, 좋은 그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피카소만 해도 무지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피카소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피카소가 1973년도에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현실주의를 같이 작품을 보기 전에 어떻게 초현실주의가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초현실주의만이 아니라 그 앞뒤로도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전체 서양 미술사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초현실주의 앞뒤 부분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고흐 얘기했었죠. 고흐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화, 산업화가 시작됐어요. 기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제 기차도 생기고 사진기도 생기고 이렇게 됐죠. 근데 기차가 생기면 당연히 기차를 타고 멀리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주변의 그림들, 야외 그림들을 많이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잉산주의의 전묘법입니다. 전묘법은 많이 들었들 봤죠. 이렇게 빛을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 전묘법이고요. 아까 전에 사진기가 발명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진기가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똑같이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기보다는 더 똑같이 그려내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작가의 역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주관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역할들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림들이죠. 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미의 그런 기준이라든지 가치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그림은요, 마그리트 그림이고 이것은 달리 그림이에요. 교과서에서도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들 보셨죠? 이거는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이전에 산업혁명 얘기를 했어요. 기계화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다 혹은 좀 윤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산업혁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욕심을 더 챙기고 더 가지려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이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가지고 온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합리적인 사고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반문화 혹은 반예술, 비합리를 표방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예술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마그리트나 달리 그림처럼 비이성, 무의식,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는 이렇게 샤갈의 꿈의 세계를 그린 그림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팝아트 그림입니다.
팝아트는요, 1960년대, 그러니까 1950년대 사실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긴 했지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60년대 미국의 팝아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60년대는요, 대중문화가 발달하고요,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그런 물품들, 일상용품들, 이런 거를 소재로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가 지금 도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비 문화를 찬양한다든지 혹은 비판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왼쪽에 지금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나눴는데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세계대전이라고 하니까 전쟁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네, 볼게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요. 막 휘갈고 긁고 하는 기법으로 그려졌어요. 아래 포트리에라는 작가의 그림은 제목도 인질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전쟁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아픔을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초현실주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초현실주의가 제가 그랬어요.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고 꿈을 연구하고 체면술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예술의 자유를 표현하겠다라고 지금 표명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예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미술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추구할까요? 네.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고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이전과는 다른 미술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현실주의 그 작품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한번 그림들을 같이 볼게요.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요, 살바토르 달리의 작품이에요. 수화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보기예요. 1번 가재, 2번 구두, 3번 파이프 담배, 4번 빗자루. 어떤 걸까요? 정답은 가재입니다. 자,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에요. 방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드릴게요. 1번은 장미, 2번은 신발, 3번은 돌, 4번은 사과.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 사과입니다. 이 그림은 마그리트가 그렸던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기로 제시했어요. 자, 르네 마그리트 역시 작품이고요. 물음표 안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이번엔 주관식이에요. 네.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얼굴이 있겠죠. 얼굴을 그렸어요. 정답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얼굴을 그렸어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런 이제 기법들은 대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이에요. 대페이즈망은 기존의 관계에서 대상을 이렇게 추방해서 낯선 관계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관없는 2개 이상의 물체를 결합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전화기 그 위에다가 수화기에다가 생뚱맞게 가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방 안에 말도 안 되는 큰 사과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좀 이전과는 다르게 낯설게 보게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충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페이즈망의 목적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왼쪽에 이제 둘 다 마그리트의 작품인데 왼쪽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비례와 다른 크기로 제작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알던 빗이, 내가 알던 뭐 유리잔이 이렇게 브러쉬가 아니라 다른 사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노린 거고요.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발인지 발인지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잖아요. 그런 충격을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대페이지망입니다. 초현실주의 기법에서는 그거 말고도요. 호암 미로라든지 에른스트 작가가 많이 사용한 자동기수법, 프로타주라는 기법도 있어요. 프로타주는 아마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뭐냐면요. 동전을 놓고요. 그 위에 종이를 깔고 연필로 문질러요. 그러면 그 요철 부분이 종이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처음에는 만약에 나무를 댔다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종이를 댔어요. 그리고 내가 문질렀어요. 그러면 나무 문양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문양 안에서 우리는 내가 이거 문질렀는데 동물 모양 같아 이거. 와 이거 무슨 어떤 누구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우연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바로 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원하는 게 우연의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프로타즈가 효과적으로 쓰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달리 작품이에요. 이거는 달리는요. 편집학적 비평이라는 그런 기법을 썼어요. 편집학적 비평이라는 기법은 이제 편집증 환자가 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는 건데 달리 같은 경우에 자신을 스스로 편집학적 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집학적 비평 기법을 사용한 작가라면 달리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편집증 환자? 그게 뭐지? 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하나의 이미지가 동시에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또한 철두철미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하는 의도로 그려졌죠. 즉 초현실주의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산업혁명 때문에 저 삶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아니야. 기계로 인해서 이렇게 더 안 좋아졌어. 난 합리적인 거, 이런 예술적인 거, 이런 과학적인 거 다 거부할 거야. 반예술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수 없었던 거죠. 대페이지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자동기술법이라든지 이런 초현실주의 기법이 사실 초현실주의 작가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광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광고를 좀 몇 장 지명 광고를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 왼쪽 포스터요.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의적 표현을 썼어요. 뽑아주세요는 그러니까 선거 그런 포스터처럼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당선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플로그를 이렇게 대페이지망 시켰죠. 그러면서 플로그를 뽑아주세요 라는 거를 같이 합성시켰어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신호등에다가 소주병을 이렇게 같이 벽지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 파란불로 보인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를 보면요. 왼쪽은 물도 끊어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도꼭지에다가 그 휴지에 우리 한 칸 한 칸씩 끊어 쓸 수 있는 그런 휴지를 지금 이렇게 합성시켰는데요. 마치 휴지를 우리가 3칸, 2칸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물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적당량을 써라 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요. 벽면에 그냥 전시장 같아 보이는데 여기다가는 어떤 요소를 같이 이렇게 합성을 시켰냐면 테라스, 그러니까 베란다, 그거의 앞에 난간 있잖아요. 그거를 붙임으로써 그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주변을 즐겁게 해준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랫사람은 정말 그 소리에도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지금 이제 사용한 기법은 대페이지만 기법인데요. 대페이지만 기법을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집중시키기가 좋아요. 그만큼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이어서 각인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까 전에 그랬어요.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 선입견을 타파하고 무의식과 꿈의 분석을 통해 예술의 자유를 갈망한 미술사조는, 이렇게 말이 조금 길고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의식과 꿈을 분석했대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대요. 뭐죠? 네, 지금까지 우리 초현실주의 얘기하고 있었죠? 초현실주의고요. 두 번째, 상식적인 맥락을 벗어나 대상 사이의 이상하고 낯선 관계를 설정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힌트입니다. 네, 아까 전에 달리 작품에서 수학이 그 부분에다 가제를 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을 무슨 기법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날까요? 대페이지만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문지르다 라는 뜻으로 요철이 있는 면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이미지를 얻는 기법이래요. 이것도 힌트가 있어요. 짠. 네, 아까 백원 동전 얘기했었죠? 이거는 바로 프로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직증 환자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미술에 접목한 방법으로 겹쳐진 영상이 주는 환각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기법. 이것은요, 달리가 주로 사용했다고 했던 편집광적 비평 혹은 편집각적 비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초현실주의 작품을 보고 그리고 그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과제를 드릴게요. 우리 표현실주의 기법 대페이지망을 활용해서 주변의 사물을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나무도 좋고요. 아니면 건물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요. 어떠한 소재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무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까지 대신에 뭐 손 안녕하고 있는 뭐 손을 붙여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뿌리에다가 아니면 나무 뿌리에다가 뭐 무언가 다른 것을 좀 연결해 본다든지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페이지만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그런 초현실주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보는, 낯설게 보는 그런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초현실주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